만 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빼내면 그런 것들만 재활용해도 고부가가치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도시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같은 경우에는 금속자원 같은 것들도 재활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금속자원 같은 것들도 도시에서 잘 걷어가지고 재활용해야 된다. 도시광산이라고 부른다. 폐가전 무상방문 수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EPR이랑 관련된 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성 보장제 추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기 전자제품이. 근데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전기 전자제품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기 전자제품의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기 전자제품에 해당하는 그런 재활용에 관련된 제도를. 그리고 자원 순환 종합단지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가지고 돌려 쓸 수 있는 그런 순환 종합단지 뒤에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성을 해놓기도 하고, 재질 분류 표시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야 사람들이 분리수거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면서 재활용하고 자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금 에너지가 생겼을 때 그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반발이 많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해보세요. 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폐기물 소각장 세운다? 그럼 사람들 난리 나요. 왜냐하면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Not in my backyard잖아요. 그쵸? 우리 앞마당이나 뭐 백야드니까 뒷마당이겠지? 뒷마당에다가 그런 혐오시설 같은 것들 내 집 근처에 오지 말아라. 이게 님비 현상이잖아요. 친환경 에너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그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열 같은 경우를 회수를 해서 열병합시설에서 사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각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간 돈을 내지 않고 난방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가정집에서 쓰는 난방을 뭐 팍팍 쓰게 한데 누군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농업지역, 농사 짓는 데나 비닐하우스 같은 데나 계속적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싫어하는 주민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장점 같은 것들을 해서 그런 타운 같은 것들을 조성해 놓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홍천? 강원도 홍천에 이거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그래서 친환경 처리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설치를 하고, 근데 다이옥신 기준을 강화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고, 소각 에너지를 회수를 해서 지역 난방이나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매립시설 확충을 하고 위생 매립을 해야 되고, 침투수 처리를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기 모아놓으면 거기서 물 생기잖아요. 그 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침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투수 같은 것들이 바깥으로 새 나오면 토양이 오염되고 지하수가 오염되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주민지원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매립시설을 만든다라고 하면 소각장도 마찬가지지만 매립지 만든다 하면 난리 나죠. 여기도. 그래서 그 매립시설 주변에 큰 아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같은 걸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매립지에서 뭐 해야 된다? 자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가스발전이나 그 가스발전을 통해서 전력을 생산하거나 생태공원 체육시설 같은 거 조성을 해줘야 되고, 처리 방법의 다양함이 신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옆에 보시면 발음 읽어보실래요? 올바로예요. 올바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정책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유해 폐기물 같은 거, 유해성 있는 폐기물이면 지정 폐기물의 일종이겠죠?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다 나와요. 유해성 폐기물을 버리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폐기물을 어떤 산업 공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성 폐기물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사 사장인데 폐기물을 들고 처리장까지 가. 이것도 가능하지만 보통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폐기물 처리해주겠다라고 해서 처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주면서, 이 사람 사장님이니까 나 이거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준 거야. 돈 주고 대신 처리해준다고 해서, 그럼 이 사람은 처리를 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확인을 해주고, 이 사람은 어디다가 그거를 신고를 해야 되냐면 나라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지자체에다가. 근데 예전에는 이걸 신고를 할 때 종이 한 장으로 했어요. 이거 무슨 제도라고 하냐면 전표 제도라고 얘기해요. 종이 한 장으로 이 처리업이